정보의 시대에서 건강조언의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새로운 연구와 주장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그 소음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해를 거쳐 사람들의 인식을 형성해온 가장 지속적인 건강 신화들 뒤에 숨겨진 기원과 진실을 파헤칩니다. 여정은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는 오래된 오해로 시작됩니다. 이 조언은 우리의 집단적 의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건강 전문가와 피트니스 코치들에 의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과학 연구는 개인이 필요한 물의 정확한 양이 나이, 활동 수준, 기후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광범위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신화는 1945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에서 하루의 적절한 물 섭취량은 2.5리터로 권장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준비된 음식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간과된 점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당근은 시력을 개선한다 는 격언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정보부는 그들의 조종사에게 중요한 이점을 주고 있던 레이더 기술의 개발을 숨기기 위해 이 신화를 퍼뜨렸습니다. 당근은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비타민 A가 풍부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신화처럼 기적적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이 시력 건강에 더 큰 기여를 합니다. 다른 신화 중 하나는 리투 없이 추운 날 외출하면 감기에 걸린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감기와 독감 시즌이 겨울에 맞물리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추운 날씨가 직접적으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겨울철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차가운 건조한 공기는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질 수 있도록 합니다. 피트니스 분야 역시 신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는 이득도 없다 는 말은 전 세계의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습니다. 개선을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학은 과도한 노력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과도한 노력은 부상과 퇴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훈련은 점진적인 진행과 신체의 신호를 경청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톡스 신화에 대해 다루어 봅시다. 많은 제품과 다이어트가 신체에서 독소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러한 주장은 종종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몸은 폐, 간, 신장 등을 포함한 강력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외부 디톡스 요법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러한 자연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증명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화 속에는 때때로 진실의 조각이 포함될 수 있지만 건강 조언에 접근할 때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입소문이 아닌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과 건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데 헌신합시다. 두 번째 이야기, 알레르기 시즌이 시작되는 봄이 오면 저는 늘 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꽃가루, 먼지, 심지어 몇몇 음식에까지 알레르기가 있는 제가 이 시즌을 무사히 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니까요. 첫째로, 저는 제 방 안에서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합니다. 요즘 기술이 좋다 보니 초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공기청정기도 많더군요. 알레르기 시즌 동안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 안에서 일을 처리하곤 합니다. 집에 있을 땐 창문도 최소한으로 열도록 합니다. 둘째로, 알레르기 약을 미리 준비합니다. 매해 같은 시기에 저를 괴롭히는 알레르기지만 지나갈 때면 또 괜찮아져서 종종 방심하곤 했습니다. 이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약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먹는 약뿐만 아니라 코 스프레이나 안약도 구비해 두었습니다. 셋째로, 음식 섭취에도 신경을 씁니다. 제 알레르기를 악화시키는 음식은 피하도록 주의하며 항히스타민 성분이 풍부한 녹차나 사과, 생강차를 자주 마십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있는 오메가-3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려 하고 물을 자주 마셔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것도 중요하더군요. 넷째로, 샤워를 규칙적으로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먼지나 꽃가루가 몸에 붙어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지 않도록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붙어있던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바로 씻어낼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인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면 그날의 코맹맹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꿀팁을 총동원하여 알레르기 시즌을 보내고 나면 그 자체로 제게는 커다란 성취감이 듭니다. 매해 반복되지만 아직도 쉽지 않은 전쟁이죠. 그래도 매번 조금씩 더 나아지는 제 자신을 보며 다시 또 알레르기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미리 대비해 힘든 시즌을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건강에 대해 깊은 오차를 가지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다. 이 노인은 항상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노인은 항상 웃으며 말하곤 했다. 건강은 비법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야. 노인은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나누어 주었고 이는 마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첫째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걷는 습관을 들였다. 마을 주변은 맑은 공기가 가득했고 아침의 신선함은 그의 몸과 마음을 깨우곤 했다. 노인은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 탐험하며 걷기를 즐겼다. 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매일의 모험이 되었다. 둘째로, 그는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현지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겼으며 특히 색이 다양한 야채와 과일로 식단을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종종 자연의 색깔이 주는 에너지를 믿어라라는 말을 하며 빨주노초 각기 다른 색의 음식을 먹으면 면역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셋째로, 노인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조용한 작은 연못가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으며 이는 그의 정신적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서 고요함을 느끼는 것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 그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게 했다. 넷째로, 그는 잠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 수면이야말로 최고의 치료제. 라는 말을 자주 했고 항상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특정 시간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아침에는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간관계의 힘을 강조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고 또한 본인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찬 만남은 그 자체로 면역력 강화제로 작용하곤 했다. 노인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한 마을 사람들은 건강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이는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고 그의 건강 철학은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졌다. 결국 그의 이야기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의 몸은 매일 다양한 외부 환경 요소와 싸우고 있다. 오염,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까지도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아침에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블루베리는 자연적인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세포 손상 방지에 탁월한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비타민C가 풍부한 키위나 오렌지를 간식으로 선택하여 항산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중국 집안의 할머니는 꾸준히 녹차를 마셨다. 녹차는 카테킨이란 강력한 항산화제를 가지고 있어 그녀는 항상 그녀의 맑고 매끄러운 피부 비결로 녹차를 뽑았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와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매일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곁들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웃에 사는 제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무실 업무로 인해 눈과 피부가 늘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 그녀는 친구의 권유로 스낵으로는 견과류를 먹기로 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 그녀의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항산화 음식들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때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항산화 음식을 활용하여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몸을 집중적으로 케어해보자.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항산화 음식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기억하자. 5번째 이야기. 운동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로는 종종 우리의 일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 후에 피로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 회복 방법에 대해 알게 된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친구인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 마니아였어요. 그는 매일같이 강도 높은 훈련을 거듭하며 체력을 증진시키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피로감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매일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야. 라고 말이죠. 저는 민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운동 후 피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접한 것은 적절한 스트레칭의 중요성입니다. 운동 후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쌓인 젖산을 배출시키는 것이 피로를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발견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수분은 운동 후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혈액의 원활한 순환을 돕습니다. 민주는 그래서 운동 후에는 항상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또한 이온 음료를 통해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도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는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적절히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체력 회복과 근육 회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민준의 피로감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후 그는 자신의 몸 상태가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운동 후에도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어 라고 하더군요. 우리의 긴 여정은 드디어 보람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민준과 저는 운동 후 피로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각각 자신의 생활 속에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회복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비단 우리 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회복의 길을 함께 찾아간 기억은 우리의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건강한 삶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